자, 안녕하십니까. 이데얼리온 파트너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장 막판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마련이 됐었는데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각이 9시, 저녁 9시에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 그 TV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 따라서 내일장 우리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나 트럼프 관련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하고 그 해리스 부통령의 그런 대선 TV 토론을 좀 주시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에 어떤 주가 또 올라갈지 또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현재 그 다우지수 상황과 나스닥 지수 상황도 보면서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어디까지 또 조정이 나올지를 예상을 하면서 밑에 있는 지선 올 때 한번 매수 잡는 그런 법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추세선이 어떻게 또 형성이 되고 있나 한번 다우지수를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그 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점이냐면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왔지만, 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선 라인들을 되게 주시를 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 라인을 살짝 깼다가 올라간 그 월요일자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지를 하면 그대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살짝 뚫렸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재차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우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이죠. 자, 과거 차트를 한번 히스토리를 보면 밑에 있는 이 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쭉 이어온 라인이 있어요. 자, 그 라인도 한번 맞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왔던 그 그림인데 그 지지선을, 추세 지지선을 한번 찍어야 한번 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현재 장은 나스닥 지수를 또 많이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우 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는 엔비디아에 있죠. 자, 엔비디아가 빠지게 되면 같이 빠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와 너무너무 똑같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현재 위치도 한번 볼게요. 자,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요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지만 갭으로 올라가서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자,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쭉 연결된 그 추세선이 이 나스닥 위에 있는 고점 저항선입니다. 자, 이 저항선을 찍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현재 그림상 보시면 큰 그림으로 W자 우측 하단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은 16,000포인트고요.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W자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M자나 W자 그 차트는 제가 저희 신대강에 나와서도 많이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 코스피 200 차트를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이 예전에 코스피 200 차트 8월 5일 날 이 라인 지지선을 딱 찍지 않고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올라와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 그 라인을 찍지 않을까 하는데 그 라인이 밑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26포인트로 지금 보이는 그 상황이에요. 그 라인을 찍고 올라간다면 시원하게 이렇게 W자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200 지수 차트가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미리 선정을 해놔서 그런 종목들 밑에 있는 지지선들 그어놔서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현재 구간 특히나 물타기 매매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찍으러 급하게 내려갈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으러 가면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투매를 누가 받아먹느냐? 외인하고 기관입니다. 자, 이 외인하고 기관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현재 구간에서 물 타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되겠죠. 자, 엔비디아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 제가 M장 헤드앤숄더는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락이 나왔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지선, 추세 지선, 저점하고 연결된 그 추세 지선이에요.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제가 신대가 나서 요 라인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 연두색 지선, 이 라인을 분명히 지켜야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찍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신대간에서 말씀을 드릴 때 W자 우측 하단을 그리러 밑에 있는 96불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러 가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엔비디아가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찍게 될 경우에 요런 라인들, 파란색 지지선이나 이 빨간색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 반도체 관련주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으러 올 때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현재 지지선 찍은 종목이 있고 안 찍은 종목이 있고 살짝 뚫린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따가 제 기법 강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내려가면 그 밑에 있는 지지선이 어딘지 알아야 매수 타이밍을 또 잡을 수가 있겠죠. 오늘 또 제가 그거 알려드립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아주 탁월한 방송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시청자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해서 예상을 해서 매수 잡은 게 SK 하이닉스죠. 자, SK 하이닉스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요 라인에서 양봉으로 만들고 있을 때 이 라인에서 매수를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두 번 지지를 했지만 엔비디아 상황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경우에 그 라인들에서 밑에 있는 15만 3천 원 라인을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찍었습니다. 자, 먼저 찍고 나서 한 7% 정도 반등이 났다가 살짝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오늘장 일봉 지선을 찍고 크게 반등이 나오거나 꼬리를 달고 올라가게 될 경우 SK 하이닉스도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밴드에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도 알고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미리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는 천지차이겠죠. 자, 요 18만 원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밑에 지지선 라인을 매수를 기다리자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봤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밑에 지지선을 찍고 지금 수렴 중이잖아요. 이런 라인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대가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경우 그 지지선이 어디인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밴드에 들어오시면 그 SK 하이닉스나 다른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찍고 또 급하게 또 반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도 있죠. 그런 종목들도 미리미리 매수를 드려서 한번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밴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하실 겁니다. 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기법은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이죠. 삼각수렴들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 삼각수렴 다 그으실 줄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 또 어떻게 반등이 나오고 저항선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매도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신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게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을 그을 때 고점과 고점,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매매를 하는데 그 추세선이 뭐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추세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추세선을 긋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그 추세선 그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 상단이나 하단에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자, 버튼들 궁금해서 하나하나 눌러보시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지우는 방법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가로 버튼으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이 추세선을 긋는 버튼입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일본 고점하고 고점을 그으시고 저점하고 저점을 그으시면 지선, 저항선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또 알려드리고요. 자, 그렇게 이 연두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를 누르시면 최근에 그었던 추세선이 하나 지워지게 돼요. 근데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 다시 긋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파란색 화살표 올 버튼을 누르면 전부 다 지워지게 됩니다. 이건 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추세선을 원래 어떻게 사용하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 보시면 이런 저점하고 저점이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을 긋게 되면 나중에 쭉 이었을 때 그 라인을 또 찍는 그 순간이 나오겠죠. 자, 찍지 않더라도 그날의 저점, 지선 라인이 어딘지도 여러분들은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라인을 딱 찍을 때 매수점을 삼는 거고요. 자, 그럼 매도점은 어딜까요? 자, 고점하고 고점 라인을 이렇게 쭉 있게 되면 밑에 있는 이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있죠. 자, 그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이런 이평선일까요? 아닙니다. 위에 있는 이 추세선 라인을 찍을 때 매도점으로 삼으시고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원래는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저점하고 고점을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추세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추세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우하향 그래프죠. 우하향 그래프에서 어떻게 저점을 잡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저점 라인과 그대로 연결을 해서 쭉 이어보십니다. 이 추세선을 그대로 쭉 이어보시면 나 추세선 그었는데 옆으로 안 가는데? 더 연장이 안 되는데? 자, 마우스로 요 빨간색 추세선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장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라인들을 딱 저점하고 찍었는데 그 라인들에서 이렇게 3번이나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저점하고 그대로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라인을 찍는 순간 있죠. 자, 이제 이 가격을 보면 계속 낮아지는 차트예요. 이 낮아지는 차트에서 더 왼쪽에서 잡았던 것보다 더 싼 가격에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 시점이죠. 자, 이렇게 매수를 잡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보시고 이 라인에서 살짝 또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를 찍어야지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목표치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수를 잡았으면 목표치도 설정을 해야죠. 자, 일단은 최고 저항선을 한번 설정을 해 보시죠. 자, 단기 고점하고도 그어도 되는데 일단은 최저점 라인, 이 밑에 있는 저점과 그 라인들을 그대로 이었더니 그 라인들을 또 지지하는 곳을 또 발견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대로 쭉 이어보시면 이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다시피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그 밑에서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요거 수치 얼마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주봉 차트예요. 자, 주봉 차트에서 이만큼 떨어진다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났을 때 요만큼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자, 40%면 요 정도면 한 20% 정도 되는 또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그럼 최고점을 저항선을 저쪽에서 화살표 따라서 쭉 한번 그어 보시고 자, 그 라인들에서 밑에서 저점이 낮아지는 그 지지선들을 발견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라인들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밑에서부터 쭉 이어온 라인 있죠. 그 라인들을 설정을 한다면
밑에 라인들을 지지선을 찍을 때 매수점으로 또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어딘지를 알아야 물을 타건 매수를 하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에서 우리가 또 뭘 하나 설정을 해야 되느냐? 단기 저항선을 하나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자, 물론 이 위에서 있는 이런 고점과 고점하고 이어지는 큰 라인들에서 저항선을 또 긋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최고 저항선, 이 라인들은 왜 설정을 해놨을까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선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위에 있는 고점하고 고점하고 그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이 55,000원대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이 삼각수렴을 보시면 저항선을 뚫고 나서 다시 찍을 때 지지 삼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발견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라인들에서 찍고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수점에서 어느 정도 그 자기 익절 스탑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수익 구간에서 익절 스탑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점에서 올라온 상황에서 단기 라인 요 라인과 두 개의 저항선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이 저항선에 왔을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항선이니까, 단기 저항선이니까 뚫고 올라갈 때는 윗저항선까지 한번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뚫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 추세선 가격을 얼마인지도 아시잖아요. 자, 뚫고 내려가면 이 라인에서 얼마 정도 내려가면 매도해서 익절, 내가 이거 수익은 챙겨야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도 선호를 표현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화살표 있는 라인, 일봉 저점과 그 저점 라인들을 쭉 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매수점이 하나가 나오겠죠. 자, 이 매수점에서 또 이 추세 지선을 찍을 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매수 지선에서 위로 쭉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이 추세 지선을 깨고 내려갔다 올리고 깨고 내려갔다 올리고 또 깼어요. 이런 그림이 계속 마련이 되면 다시 한번 추세 지지선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거 지지선 매수 잡으라 했는데 이거 뚫고 내려왔네. 주태영 전문가 안 되겠는데? 나중에 한번 보면은 맛있는 거 사줘야겠네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밑에 지지선 내려온 라인, 이 저점하고 어떻게 긋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자, 이 저점에서 그대로 저점과 화살표에 있는 이 저점 라인 그대로 추세선을 이어보시면, 거꾸로 그어보시면 어때요? 그 라인들을 또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이렇게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발견을 하신다면 추세선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왜 추세선을 그어 놔야 되냐면 밑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그 라인이 지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별표 5개요. 자, 이 추세 지선, 맨 처음에 그었던 이 추세 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 라인들의 저점하고 저점을 그었는데 그 라인들과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일봉들을 발견을 한다. 주봉들을 발견을 한다. 월봉들을 발견을 한다. 그 라인들은 지선으로 작용을 계속 했던 그 라인과 이어져 오던 그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을 그을 때 이렇게 거꾸로도 한번 그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긋고 매매하는 것과 안 긋고 매매하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도 제가 15만 3천 원에 매수 잡은 그 지선도 이제 이해가 가시고, 그 라인들을 살짝 깨고 내려왔는데 밑에 있던 지선도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이 차트에서 저항선들을 한번 그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공통점으로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보이세요? 이 연두색 화살표, 요 라인들을 주봉상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죠. 자,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온 라인을 그대로 이어버리게 되면 이 라인들을 또 찍을 때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자, 지지선 라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지지선을
지지를 한 라인들을 계속 연동을 해서 그었더니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 거기는 매수점이죠. 자, 반대입니다. 저항선하고 저항선을 그어서 이었는데 그 라인을 찍는다. 이건 매도점이에요. 그쵸? 이 매도점을 그대로 이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 라인을 찍게 되면 혹여나 있을지 모를 급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최고점에 팔고 싶어. 자, 그렇다면 이런 고점과 고점을 그어놓으면 이런 주봉입니다. 이 고점을 딱 찍었을 때 매도점을 삼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매도점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오른쪽 이 파란색 저항선 밑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도 한번 볼까요? 빨간색 화살표로 보시면 그 라인을 지지 삼고 올라간 그림도 보이고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는데 밑에 지지선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요 라인을 또 찍고 빠진 그림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연두색 화살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점하고 고점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고점하고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을 또 찍고 나서 이렇게 쭉 빠지더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고점하고 고점을 이어서 나중에 그 라인을 찍을 때는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앞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실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라인도 쭉 올라가는 라인들도 일단은 설정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 종목이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니까 저 라인들에서는 매도 대응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라인에서 또 삼각수렴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 밑에 있는 이 지지선하고 지지선들은 아실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은 뚫렸을 때 밑에 지지선을 어디로 설정을 해라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고점 라인들을 그어야 되는데 일봉상 주봉입니다. 주봉상 고점과 고점이 찍을 때마다 계속 한 틱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연동이 되어서 내려오는 라인이었어요. 자, 그 라인을 현재 이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를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봉 차트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삼각 돌파 매매, 이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제가 신대가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저항선들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종목에 제가 주봉 차트에 한번 차트를 지지저항선을 설정을 했는데 어떠세요? 자, 밑에 이 삐져나온 부분은 이렇게 그어서 또 한번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이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은 상황에서 자, 목표점을 어디로 둬야 될까? 그게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자, 매수를 잡았으면 대바닥에서 매수를 잡았으면 위에 있는 큰 저항선에서 한번 매도를 잡으셔야죠. 자, 그 매도하는 타이밍 어디를 찍고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라인을 찍고 나서부터 쭉 빠지던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 라인과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이쪽 라인에서는 매수점으로 지지선으로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라인을 계속 연동을 했더니 이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다시피 이 라인을 연동을 해놨더니 찍고 나서 쭉 빠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은 저항선이 확실하죠. 이쪽에서도 저항선 역할에서 싹 그어놨는데, 자, 밑에서 또 매수를 잡은 상황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정답은 아시겠죠? 그 라인들을 다시 찍을 때 매도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라인은 저항선은 계속 연동이 되는 이 주봉 차트의 모습을 보시고 계세요. 자, 그 중간에도 끊임없이 삼각수렴을 하고 올라왔었고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하면서도 올라갔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면서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많이 궁금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이 종목은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에서 머물고 있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아직 찍지 않은 대바닥 부근에 있는 그 라인입니다.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밴드로 들어오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간다면 한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런 종목은 밴드에 들어오시는 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이런 저항선들도 기억을 하셨다가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매도점을 또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매도점을 찾는 법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추세선을 그어서 매수 잡는 지점과 그리고 우하향 차트에서 어떻게 매수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라인들에서 저항선을 뚫게 되면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항선이라도 무조건 100%다 터는 게 아니고 그 저항선 라인들이 올 때마다 한 30%, 50% 라인을 털면서 뚫고 올라가면 더 홀딩을 하고 맞고 떨어지면 나머지 물량은 익절 스탑 그 구간을 정해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요즘장 너무 힘듭니다. 요즘장 너무 힘들고 엔비디아와 나스닥, 다우지수가 막 빠지면서 종목들은 더 하염없이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다이빙을 할 때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안다면 매수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그 라인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찾으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나중에 위에 있는 저항선 할 때 아주 마음 편하게 수익을 즐기면서 매도 대응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공략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물타기 매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간 매매를 하시나요? 오늘 전혀 틀린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략에 들어가고 어떻게 매도점을 또 찍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의 차트입니다. 자, LIG 넥스원 차트의 경우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이 빨간색 추세선 있죠? 요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또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보고 계세요. 자, 뚫고 내려갔다가도 밑에 있는 이 추세선, 이 연두색 추세선을 보시면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추세선을 미리 그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나중에 매수 대응, 매도 대응도 다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요 라인은 이 추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빠진 그림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저항선 어디에서 데리고 왔을까요? 거꾸로 그으시면 이쪽 고점 라인과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밑에 있는 라인하고 쭉 연결이 되던 그 라인이 나중에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했어요. 자, 이 저항선 역할을 해서 밑으로 쭉 빠지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을 찍지 않았을 때 이 밑에 있는 빨간색하고 초록 연두색 지지선이 겹치는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그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봉상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과거 히스토리를 볼까요?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그 라인들은 또 찍으면서 저항을 삼고 그 밑에서는 지지선 삼던 그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 이 고점 라인들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과거와 그대로 연결되는 라인이 저항선 역할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이 밑에 있는 추세선에서 매수를 보고 위에 돌파가 나올 때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이 매도점이 되겠죠. 빙고!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저항선을 또 설정을 해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저 라인들을 찍을 때 매도를 해야겠죠. 아주 오늘 좋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로 히스토리를 보면 어떤 히스토리가 있죠?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 라인들에서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 위로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겠죠. 왜냐하면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LIG 넥선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 제가 여기서 리뷰를 했었죠. 자, 리뷰를 할 때 어떻게 리뷰를 했냐. 일봉이 생길수록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은 우하향 지지선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말씀드릴게요. 일봉이 생길수록 이 밑에 있는 매수점이 가격이 점점점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수평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꺾여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일봉이 내려올 때 이 라인을 찍을 때 매수점으로 삼아야겠죠. 빙고입니다. 아주 잘 배우고 계세요. 지금처럼만 딱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라인을 내려와서 찍었을 때 1,300원으로 딱 찍고 나서 그 라인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그림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52.23%의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일봉상 고점들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을 나왔었는데, 자, 갭으로 뚫고 올라갔죠. 갭으로 뚫고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 라인을 지지선 삼았죠. 자, 지지 삼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간 그림입니다. 자,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동을 하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이 어딘지도 알겠죠. 자, 그 라인을 또 찍고 빠졌어요. 자, 매수점은 어디다?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이었다. 자, 그 라인들을 어떻게 설정한다? 고점하고 고점 저항선 되던 라인들을 그대로 설정하면 그 라인을 매수점으로 삼을 수가 있다. 자, 아주 오늘 좋은 거 배우시는 겁니다. 저점하고 저점하고만 그어서 그쪽에서 매수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고점하고 고점 라인을 그어서 그 라인을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 라인을 찍으면 뭐가 된다? 매수할 수 있는 지지선이 된다. 자, 매수할 수 있는 지지선이 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매수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매수를 하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최고점 저항선 찍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저항선들도 한번 저점하고 저점들이 연결된 그런 라인들을 제가 설정을 해서 그 라인들이 찍고 나서 끝난 그림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는 경우도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항선을 찍을 때 한 50% 매도를 하시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다시 내려온다면 이제 저 저항선을 못 뚫는구나, 전량 매도라고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요 그림은 진 매트릭스 종목입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고요. 자, 과거의 히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 라인들 고점하고 고점을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자, 저쪽에서도 계속 연동이 되는 그 그림인데, 자, 특이점은 뭐가 발견이 돼요? 이 고점하고 고점을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더라. 자, 다시 또 찍고 조정이 나오더라. 자, 그 라인에서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지지선을 지지 삼고 위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니까 이제 추격 매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특히나 이거 1봉을 안 보고 1분봉, 5분봉, 10분봉을 보면 막 계속 움직이죠. 막 미친 엑스처럼 막 움직여요. 그걸 보시다 보면 내가 여기서 매수 잡았으면 몇 프로 먹는 건데, 여기서 털걸 다시 떨어지네. 어디가 지선인지도 모르고 저항선인지도 모르면서 감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감매매를 하시게 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동매매를 하게 되시고, 자,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신용도 쓰시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니까 이 내동매매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왜? 자, 이 상한가를 간 그 모습인데 그 다음날 보시면 어때요? 또 갭상으로 올라왔죠.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을 기다렸는데 안 찍고 또 이렇게 상한가를 가네. 이건 놓쳤어. 다른 종목을 봐야지. 자, 일단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쭉 올라간 상황에서 쭉 떨어질 때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매수 보시는 분들, 계속 이 패턴이 이어지면서 계속 계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에 있는 라인들, 저쪽에 있는 또 고점 라인과 그대로 연결한 그 라인입니다. 자,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4,000원에서 3,900원, 3,900원까지 이 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이 라인에 찍을 때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930원을 딱 찍고, 그렇죠? 딱 찍었죠? 찍고 나서 쭉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2.7%가 올라갔고요. 자, 올라가고 있는 라인에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기에 78%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자, 그렇다면 매수를 어디서 봐야 돼요? 이런 라인에서 못 잡았으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한다? 아니고, 추격 매수 아니고 내려와서 조정을 줄 때 고점하고 저항선으로 이은 그 라인, 저항선을 뚫게 되면 지선으로 변하니까 그 라인에서 매수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계속 추격 매매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보실 겁니까? 전혀 틀리겠죠. 자, 이거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 2024년 10월물 차트입니다. 자, 뜬금없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 차트를 왜 가지고 나왔느냐? 제가 한번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중진류 차트, 이런 선물 차트를 보시면 저점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라인들도 있어요. 이쪽에선 고점이었지만 그 라인을 또 뚫고 나서는 지지선 삼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 라인을 또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보시면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쭉 이어온 라인들을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인데,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 요 빨간색 화살표하고 연결된 그 지선 라인들을 찍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양봉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우리는 또 에너지 관련주를 또 잡게 된다면, 자, 위에 있는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을 가면 그 라인들을 찍는 시점에서 한번 매도 관점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시는 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꼭 성공하실 겁니다. 자, 그 라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상 최고점 라인하고 최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동이 되어 오는 그 라인에서 또 찍고 나서 그 라인을 일봉상 최고점으로 삼고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고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지지선이었지만 저항선으로 바뀐 라인이에요. 자, 이 라인을 뚫고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이 파란색 저항선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그 라인에 와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신대가 스페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성 에너지입니다. 자, 이 대성 에너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9,000원서부터 8,800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지금 바닥에 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성 에너지도 지금 바닥에 와서 지선 라인들을 지금 찍고 있는 그 상황을 또 보고 계실 겁니다. 자,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 제가 10,000원에도 한번 매수를 드려서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 있다? 요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가 올라가면서 그 라인들을 찍고 빠지는 모습을 또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연두색 저항선은 거꾸로 그으시면 저쪽 과거 히스토리 보시면 그쪽에서부터 계속 연동이 되어 오는 추세의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알려드렸는데 찍고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자, 매수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매수를 잡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12,000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이죠. 자, 요렇게 지선하고 저항선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매수점, 매도점도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차트를 한번 똑같이 한번 거꾸로도 한번 그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쪽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동을 하면
그 라인들을 이런 식으로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찍고 나서 이런 지지선에서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 매수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간다?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추세선하고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에서 지금 매수를 잡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알고, 자, 그러면 이 저항선을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뚫는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힌트. 자, 힌트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다면 이 12,000원대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1차, 2차 매도점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우리가 매수를 잡은 상황에서 손절 8%를 걸고 또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자, 요런 라인에서 손절 라인도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간다면 토탈 어떤 그림이 된다? W자 반등 그림이 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신대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W자, 역회된 숄더, W자 반등, 이 그림이 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자,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 라인들 저항선들도 제가 추세선으로 그어놨으니까 그 라인들이 어딘지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차트에 똑같이 그어놓으시면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너무너무 편하겠죠. 자, 그러시라고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서 보여드리고 제가 밴드에도 또 캡처를 해서 딱 박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가 매수점인지 어디가 또 매도점인지도 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공략주 리뷰를 한번 보시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친구가 저거 오른다 그랬는데, 야, 누가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어디까 얼마까지 올라간대? 자, 그렇게 매수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벌써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됩니다. 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그런 매매법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또 수익 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또 크게 올라갈 때도 어차피 저점에서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대응할 수 있는 그 수익을 즐기면서 이 그래프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5분봉, 10분봉, 1분봉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시법이 많이 흔들립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수익금을 보고 매매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500 수익이었다가 200 정도로 수익이 낮아지면, 이 300 차익이면 우리 애들 뭐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공략주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자, 이 종목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흥하해운입니다. 자, 형아 아니고요. 흥하해운입니다. 자,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하향 차트죠. 우하향으로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이 흥하해운 이제 일봉 차트긴 하지만 이 고저가 엄청 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라인에서 저점을 잡아야겠죠. 자, 일봉상 최저점 라인과 최저점 라인을 이었더니 여기에서만 벌써 3번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라인들을 그어놨는데 또 찍었어요. 자,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이 차트는 지금
처음 봤는데 밑에 뚫려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 뚫렸을 때 어떻게 또 추세선을 긋는지 또 제가 알려드렸죠. 자, 거꾸로 한번 살짝 그어보시면 어떤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느냐. 맨 위에 있는 최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쭉 이었더니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뚫고 올라가서 다시 찍을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해야 된다. 매수점이 왔어요. 자, 매수점이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지금 찍은 상황이에요. 자, 어제는 찍었고 오늘 살짝 음봉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거는 찬스다. 찬스로 한번 매수를 잡아야겠죠. 자, 매수가는 제가 시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도가 2,500원서부터 2,500원이 여기에요. 자, 2,500원만 가도 꽤 큰 수익이 되겠죠. 자, 그러는 상황에서 쭉 올라가게 된다면 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고점하고 고점을 그으면 목표가를 또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손절가는 1,750원을 잡고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항선들도 한번 고점하고 고점하고도 한번 그어보시고 밑에 있는 저점에서 고점도 한번 그어서 쭉 연결을 해보시면 나중에 또 쭉 치고 올라갈 때 한번 또 우리가 또 시원하게 또 한번 매수 한번 보면서 한번 쾌감을 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흥하해운 잘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시가다. 요거를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은 제가 오늘 또 유튜브를 또 촬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자, 이런 저점 구간, 일봉상 최저점 라인과 그 라인들이 이어진 그 라인을 찍을 때 뭐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해야 된다. 자, 그 매수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라인,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 수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밴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종목이 뭔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왜 히든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일자 조정이 나오건 올라가건 크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뚫고 올라갔다. 그렇다면 이 연두색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한번 매수를 볼 수가 있고 또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밴드에서 매수점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항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요런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게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내려왔을 때 이 라인이 지지선 삼고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들을 꼭 한번 봤었거든요. 그 라인들을 찍고 빠지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요 라인을 매수를 드렸는데 딱 찍고 올라간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딱 찍고 쭉 올라갔는데 제가 저점 그 매수점에서는 21.3%가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내일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제가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매수점 알려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참이 힘든 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장 대응하시기가 많이 힘드셨었죠. 자, 이렇게 힘든 장에서 저를 또 찾아와 주신다면 그 힘든 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등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오시면 일단은 후회하지 않고 추세선을 긋는 법서부터 다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 방송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신대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를 하고 또 매수점도 알려드리는 그런 이데올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수익 가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